자, 체크 문제 237번 요거 봅니다. 보시면은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이제 그 말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서로 다른 두 개다. 인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 얘기니까 둘이 연립한식이 필요한 거지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식을 그냥 바로 훑어보시면 자, 여기서 뺍니다. 몇이에요? 2분의 1 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거 세제곱이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빼면은 플러스 8x 제곱. 그 다음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a는 0.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이게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4차구나. 그러면 이 친구를 안 보고 우리가 뭘 보면 돼? 얘를 미분한 놈으로 보면 되겠죠? 얘를 fx라고 하면 자, 얘 미분한 f'x 그래프 식은요. 2x세제곱 12x제곱 6x 됐죠? 그럼 여기 이제 2x 앞으로 묶어내 주시면 남은 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2 앞으로 빼면 이거잖아요. 왜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거 돼요? 인수분해? 맞아요? 2x 앞으로 뺐으니까 2x를 앞으로 공통인수 묶었잖아. 어디요? 16. 오우 쉣. 조질 뻔했죠? 미안합니다. 인수분해 돼요? 되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된 이 결과 가지고서 이야기 계속해 나가죠. 뭐 해 나가요? 도함수 그래프 그리죠? 0 만드는데 누군지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네. x에다가 0 넣고 2 넣고 4 넣으면 0 나오고 3차 최고차 계수 양수인 거 확인됐으니까 올라가면서 진하게 그리고 그래서 얘 가지고 원래 있던 fx 함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받아들이시고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점이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게? 두 군데서 만나게. 그럼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요렇게만 있으면 하나니까 뭐 요렇게 있거나 맞아? 아니면 얘가 똑같이 내려와서 이거 조금 기울여서 그릴게. 해석해보자. 요렇게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일단 좀 정확해 보이는 뭔가 그래프가 필요해. 받아들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감소 증가는 아니까 감소할 때 x가 0일 때 누군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식 봐야 되죠? 마이너스 a입니다. 됐지? 그 다음 x가 2일 때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로 올라가지만 고민 안 할게요. 귀찮다. 자, x가 4일 때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4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몇입니까? 128에서 됐죠? 몇입니까? 256 빼주고요. 몇입니까? 128이죠? 뭐야, 그럼 얘네 없어지네 일단 다. 그럼 남은 것도 뭐야? 마이너스 a네. 맞아? 그럼 잠깐만 0는 값, 4는 값이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이거 그래프 개형 그리면 감소하다가 올라갔다가 감소했는데 똑같은 y값을 가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로. 그리고 또 올라가겠지.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x축은 여기서 접하는 이렇게 접하는 이게 x축이 될 거라고. 맞아? 그래야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둘이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 받아들이죠? X축이 이런 위에 있으면 막 4개 나오고 여기 있으면 막 3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 0 만드는 게 2개 있는 경우가 이 경우만 있는가? 그렇진 않거든. 어디도 있냐면 X축이 요렇게 지나간다면, 맞아? 다시 말하면 2 넣었을 때보다 위에 있다면 X축이, 그럼 2 넣었을 때 값도 결과적으로는 필요하구만. 됐습니다. 그럼 X에다 2 넣은 값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 대입하면 몇 나와요? 8 빼기 32 더하기 32 빼기 A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고요. 여기는 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럼 결론.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려면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0이면 되니까 A가 0이면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 이 친구가 0보다 어떠면 되겠어? 작아야죠. 맞아?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A는요, 누구보다? 8보다 큰 값이거나 A에 0이 오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문제 24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x에서 gx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넘겨서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 아, 식을 애초에 잘못 썼으니까 잘 좀 보자 우리 얘들아. 자, 이 얘기고요. f에서 gx를 뺀 값을 이제 차근차근 써보시면 여기 x 4제곱. 자, 여기서 뺍니다. 그럼 플러스 3분의 5x 세제곱. 그 다음 빼주시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잖아요. 3분의 아니야 8이요. 문제 잘못 쓰고 멘탈 나갔죠? 네. 됐지. 문제 똑바로 썼어야지 미친놈아. 됐지요? 네, 처음 푸는 거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얘는 3분의 9예요. 이해돼요? 좋습니다. 오, 분수 계산할 줄 아네. 자, 미분하시면요. 아닌데요? 존중한 건데요.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빼기 12x가 될 거고요. 아, 이래야지. 자, 4x 앞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될 거고요. 아, 이래야지. 그러면 4x 여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며. 됐습니다. 박하씨 그만 좀 떠들어요. 네 오디오 다 들어가요. 자, 0일 때, 1일 때, 마3일 때 지나는 그래프니까 쇼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그릴 거고. 됐죠? 그러면 개형을 우리가 한번 그려 제껴보자 라고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문제는 x가 언제부터?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여기만 콕 잘라보자였죠. 맞아요? 이 구간 안에서만 둘이 뺀 게 0보다 크면 되니까 다음 4차 함수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친구는 누구? x가 1일 때 그 속값만 잘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다. x에 1을 대입한 것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잖아요. 이 구간 안에 있는 값들은. 그래서 x에다 1을 넣은 값 1 플러스 3분의 8 빼기 6 더하기 a, 요거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 계산해 주시면, 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하고의 계산 몇이게요?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 그럼 넘어가면 A는 3분의 7보다 어떤 애? 큰 애죠? 왜 10 나왔어요? 아, 앞에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페이지 있는 1번입니다. 자, 보시면 1,K라는 점에서 여기 곡선에다가 y는 x세제곱 플러스 2x라는 이 곡선에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대요. 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 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긋는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뭐가 나온다? 접점이 나온다는 거야. 받아들여? 됐어요? 이 말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점이 보일 거라고. 우리는 여기 있는 접선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모든 포커스를 다 어디에? 접점에 맞추고 봤단 말이지. 왜? 그 점만 있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 알 수 있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 방향 세우는 것까지 거 1도 아니었거든. 받아들임? 그래서 첫 번째 접점 좌표를 세팅하겠죠. 자, 누군지 모르니까 편의상 t, t 세제곱 플러스 2t라고 놓을게요. 됐죠? 그럼 이 접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 t 대입한 값이겠네. x가 t일 때니까. 그러면 3t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 제곱 플러스 2에다가 x 빼기 t 곱해주시고 t 세제곱 플러스 2t가 될 거라고. 됐어요? 우리가 접점을 저렇게 t, t 세제곱 플러스 2t라고 놓는 순간 이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접선 그러는데 그게 요 점을 지나는 거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원래 말은 이거였어. 어떤 3차가 있는데 내가 어떤 점에서 접선을 뾰로롱 그은 거야. 근데 이 말을 그냥 이 어떤 점에서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어머 이 점을 지나네? 로 순서를 바꿔서 말한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괜찮죠? 안 괜찮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 이 접선이 1,K를 지나니까 x에 1 놓고 y에 k 넣어도 등호는 성립할 겁니다. 해서 대입하신 값을 쓰면 k는 자, 여기다 1을 넣을 거예요. 자, 1 넣은 다음에 이거 한 땀 한 땀 정리 좀 해볼 겁니다. 자, 여기부터 마이너스 3t 세제곱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3t 제곱. 됐죠? 자, 또 t제곱 나올 때 있어요? 앞에선? 없죠? 여기 다시 3t 제곱. 없네요. 플러스 3t 제곱. 자, 그럼 t 나올 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 나왔죠? 근데 여기 플러스 2t 있죠? 그럼 t 없어졌네? 끝났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다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 어디요? 플러스 2까지 있네. 좋죠.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말할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점이 있다는 말이라며. 그러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t 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세 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넘겨서 2t 세제곱 빼기 3t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를 0 만드는 t 값이 몇 개? 서로 다른 세 개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t라고 써져 있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됐어요? 문자가 t니까 t축과 몇 군데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난다. 받아들입니까? x 대신 t로 바꾼 거잖아요. 저것도 마틴이 갔어요 지금. 네.
요즘 너무 관심 안 가진 거 아닙니까? 시험 끝나고? 네. 좀 많이 속상해했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아유. 자, 미분 때립니다.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자, 6t제곱 빼기 6t. 됐죠? 잠깐만. 이거는 6t 앞으로 묶어버리면 남은 거는 t-1이네요. 맞아요? 자, 편의상 얘를 뭐 y라고 놓을게요. 그럼 미분한 도함수는 다음과 같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2차 아래로 볼록. 누구 넣으면 0하고 1 넣으면 0 나오는 친구였어.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뾰로롱 그릴 수 있었지. 어떻게? 증가, 감소, 증가로. 으쌰. 이렇게. 근데 이건 x가 0일 때, t가 0일 때죠. 미안합니다. 이건 t가 1일 때. 근데 0 만드는 게 몇 개 나와야 돼? 서로 다른 3개 나와야 돼. 그 말은 t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가 어떻게인데?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 와야 된다고. 극대, 다시 말하면 0대입한 값과 극소 1대입한 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되죠. 원래 있던 식. 0대입하면 몇이에요? K 마이너스 2. 0대입한 값. 1대입하면 몇이에요? 1대입하면 몇이에요? K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네요. 그럼 K는 어떤 애다? 2보다는 큰 듯, 3보다는 작은 듯.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양수, 음수. 음수. 네, 그 얘기를 그냥 바로 부등식으로 작성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둘을 곱했는데 부호가 반대라면 곱한 건 무조건 0보다 작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얘기 시작하기 전에 또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했죠. 자, 그럼 요거 넘겨서 봅니다. x 세제곱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9 플러스 k 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이 될 거야. 됐죠? 자, 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풀이랑 선생님 밑에 있는 풀이 좀 다른데요? 그냥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선생님 이거 그럼 y는 이라고 해서 이거 함수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미분 때리시면 3x 제곱 빼기 9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k가 되겠죠. 됐죠? 도함수. 그 도함수 그렸어. 자, 우리가 아는 건 이거야. 얘 아래로 볼록이죠. 됐지?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도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린다는 게 함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만약 x축이 첫 번째 이렇게 밑에 있다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애가 되겠죠? 맞습니까? 증가하는 애 되겠죠? 그럼 증가하는 애가 된다라고 봤을 때 자,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잖아. 그럼 x에 누굴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고. 받아들임? 받아들임? 0 넣으면 나오는 값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누가? 이 함수가. 몇인데? 0이죠. 맞아요? 그럼 선생님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은 거 맞니? 맞네요. 됐어?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되면 되겠네? x축이랑 안 만나는 거 상관없겠네? 받아들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봐야 돼. 그럼 잠깐만. x축보다 얘가 위에 있으면 되겠네. 그때 우리가 k범위 구하자는 거야. x축이랑 안 만날 때. 여기 어떤 애가 오면 돼요?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죠.
그럼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그러면 9 플러스 K가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가 오면 될 거라고. K에 마이너스 9보다 작은 애가 온다면 이런 그림이 돼서 그러네. 0보다 작은 애 나오는 거 맞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랑 좀 달라요 지금. 얘는 각각 왼쪽 오른쪽을 각각 따로따로 봤어. 나는 한 번 해본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엔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이번엔 X축이랑 접했어. 두 번째 이야기. 그럼 X축이랑 접했어요. 그럼 그 말은 올라가다가 0 되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받아들여? 그럼 얘나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네. 맞아요? 그럼 여기 0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 몇이었어요? 0이잖아.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이쪽만 보는 거죠. 그럼 이때 나온 함수값들은 전부 다 어때?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맞죠? 그럼 X축이랑 얘가 접하는 것도 상관이 없네. 됐습니다. 인정? 얼른 인정? 에헤이 됐어요. 그러면 9 플러스 K가 0이 와도 상관이 없네. K에 마이너스 9가 와도 상관이 없구만.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 아래로 볼록에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2차 함수를 보면서 알고 계셔야 돼. 꼭지점에 X좌표가 어디 있어? 꼭지점에 X좌표 어디 있어? 0에 있어요. 맞니? 그럼 여기서 한번 부호 바뀌고 여기서 한번 부호 바뀌니까 이 그래프 개형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내가 비록 이 0 만드는 두 값이 누군지는 귀찮아서 안 찾았지만 이런 개형이 될 거라고. 근데 함수값 0 넣으면 몇 나와? 0 나온다며. 그럼 여기 내려가는 친구들이 보이네. 맞아요? 여긴 올라가는 친구들 보이네. 맞아요? 그럼 0보다 작은 범위 이 왼쪽만 볼게. 다 0보다 작은 거야? 아니죠. 여기 양수들 있죠. 됐어? 그럼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겠구나. 그럼 결론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K는 어떤 애다?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은 애다. 됐어? 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문제들마다 봤을 때 사실 그래프를 딱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가장 베스트. 너무 쉬워.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미분을 했을 때 이 미분된 도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똑같은 방법인데 이런 조건들을 좀 해석해 보자는 거야. 됐어요? 여기는 교재에서는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보는 경우도 한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너는 지금 밑에 해설이 없어서 그래요. 책 보면 밑에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따로따로 각각 구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속도와 우! 박수! 자, 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속도와 가속도 바꾸서 부피의 변화라든가 넓이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 개념이죠. 됐죠? 떨어진 거리. 우리가 이 거리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위치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수직선 상에 0,0에 있던 어떤 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 바뀌는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어떤 식들을 막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처음 시간이 0일 때 이때 위치가 0에 있었다고 볼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 친구의 위치를 내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막 양수가 돼서 막 커졌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다시 막 커지는 막 이런 그래프를 막 따라가더라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뭐냐면 시간이 최초 자, 요점 볼게요. 알파일 때부터 요점 베타일 때까지 이 시간이 변할 때 과연 위치는 얼만큼 변했는가 라고 해서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이 몇인가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입니까? 그럼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하면 돼? 베타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 위치에서 알파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 위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위치는 이만큼 바뀐 거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그럼 하나 더. 시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변할 때 그때 이 위치의 평균 변화량이 몇일까? 변화율이 몇일까? 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건 어떻게 구해? 시간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변할 때 그때 이 위치 변화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그래프 상으로 볼게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인 거잖아. 맞아?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뺀값분의 뺀값이 되겠네. 그 의미하는 게 뭐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받아들입니까?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미분할 때 배운 거잖아요. 뭘 또 물리야 갑자기. 미분할 때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맞아? 근데 이번엔 뭐로 바뀐 거야 그냥? 알파에서 베타로 바뀔 때 이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한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위치의 평균 변화를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 시간이 변화되는 값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말한 거죠. 맞아? 시간분의 위치. 뭔데? 속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서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편의상 y는 ft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알파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시간이 알파일 때 이때 접선의 기울기죠. 순간 변화율이지. 맞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가 알파일 때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도형이 있는데 시간에 따른 이 친구의 부피의 변화를 내가 살펴봤더니 와우 이렇게 되더라고. 맞아요? 그럼 이때 x가 알파인 순간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알파일 때 이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여러분들 136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의 전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서 앞에서 했던 함수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식은 시간과 위치 관계식이 나왔을 때 이 친구를 미분해주면 속도 관련된 식이 나오는 거고 얘를 또 미분해주면 속도에 변할 거 아니야. 맞아? 그건 뭔데? 가속도가 나오겠네. 하나 더. 이 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속도는 부호가 있어요.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속력은 방향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움직이는 그 변화되는 양, 그 양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속력계가 있는 겁니다. 후진할 때 마이너스로 안 뜨니까. 됐나요? 그래서 다시 위치식이 나왔을 때 얘를 미분하면 속도식, 속도식을 또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나올 거고
이 속도의 절대값 혹은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적으셔야 됩니다. 교재. 적혀 있어요. 정지민띠. 네,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적기 조금 하니까 이 친구 여기 더 추가할게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미분의 역연산이 바로 뭐다? 적분. 그럼 가속도식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식이 나오는 거고, 이 속도식을 뭐하면? 적분하면 위치식이 나옵니다. 됐어요? 아마 라센에 적었을 겁니다. 또 적으세요. 외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속력이 나왔을 때 이 친구를 적분해주면 뭐가 나오냐? 운동량이 나와요. 순수하게 움직인 그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이런 식이 주어져요. 위치식이 주어졌을 때 이 친구가 운동량은 몇인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운동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야? 위치식을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속력을 구한 다음 얘를 다시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하지만 우리가 적분을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여기서 그냥 위치식이 나오면 속도로 혹은 속도가 나왔을 때는 속력으로 바꾸는 거 정도만 나온다는 거 해서 여기는 어렵지 아니하다. 됐습니다. 너네 적분해야 돼. 이제 시간이 없어요. 기말 잘 마무리하셔야죠. 어떻게 보면은 자, 꿈과 희망이 있는 마지막 내신일 수도 있는데. 자, 65번 문제 볼게요. 시간 t에 따른 위치식이, 위치 x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는 뭐냐면 t 세제곱 빼기 12t가 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t가 3일 때 그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해달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왜요? 위치식 나왔어?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이 나왔대. 그럼 이 친구를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x'은 3t 제곱 빼기 12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속도식. 됐어요? 그럼 t가 몇일 때? 3일 때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넣으면 되겠죠? 속도 몇 나옵니까? 27-12네요. 맞아요? 몇이에요? 15. 그럼 가속도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얘는 속도식이네. 그럼 이거 뭐 하면?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더블 프라임. 미분 한 번 더 했어. 프라임 한 번 더 붙었어요. 더블 프라임. 몇입니까? 6t. 여기다 3 넣으면 몇 돼? 18. 이게 가속도. 됐어요? 끝. 이게 1번이야. 됐음.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 이 친구가 다시 원점 지날 때 그때 속도를 구해달래요. 그럼 언제 다시 원점에 오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구나. 위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맞아요? 원점이니까 위치가 0인 거잖아. 그럼 위치식 요 x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겠네. t가 몇일 때일까요? 라고 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2t가 0이 될 때니까 인수분해 가볍게 그냥 하셔서 요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 t가 몇일 때? 0일 때랑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랑 플러스 2루트 3일 때겠죠? 맞니?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시간이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얘기하죠. 받아들입니까? 그럼 언제? 처음에 원점이었고 두 번째는 2루트 3일 때 또 원점에 다시 왔나 보네.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t가 2루트 3일 때 그때 속도를 좀 구해줄래? 라는 말인 거죠. 됐습니까? 어디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2루트 3 대입하시면요 10이네요. 3 곱해서 또 뺐으니까 결론은 24가 되겠죠. 받아들여. 유진 괜찮니? 아니 얘기해 주세요. 괜찮은 거 있으면. 다 괜찮죠? 바카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바꿀 때 그때 위치입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신나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혹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바꾸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자, 봐봐. 앞으로 막 가. 속도가 플러스였을 거라고. 그러다가 뒤로 가려면 어떻게 돼? 멈춰야 되겠죠. 멈추고 뒤로 가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순간? 부호가 바뀌는 순간. 위치식이 나왔어? 미분한 다음식, 속도식이라며. 이 친구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는 뭐였어요? 극값이 되겠죠? 맞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 부호 바뀌는 순간을 보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보는 건 3t제곱 마이너스 12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음? 자, 이거 아래로 볼록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인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만 본다는 거.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이 친구의 속도는 음수였다가 0이 되고 다시 양수로 바뀌죠. 그럼 방향은 언제 바뀌어요? 2초일 때 바뀌네요. 됐습니까? t가 2일 때. 그때 시간을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위치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아, t가 2일 때 그때 위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원래 있던 위치식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대입합니다. 8 마이너스 24. 그래서 위치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다시 위치식이 주어졌으면, 자,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이 주어졌으면 이때 이 위치식을 뭐 해주면?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더라. 됐습니까? 이거는 변화율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유형 66번으로 가봅니다. 138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준 거 속도 그래프 줬어요. 속도 줬어요. 속도. 위치 아니에요. 속도 줬어요. 시간과 속도의 관계식 줬습니다. 그럼 이거 원래 있던 함수는 뭐야? 도함수를 줬어라는 표현으로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지. 자, 아무튼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자, 속도 그래프. 야무딱지게 좋습니다. 속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가 A, B, 더 넘어갔네. 여기까지 가야 되네. C, D까지 딱 왔습니다. 자, 속도식이에요. 속도. 이때 다음 중 옳은 거 골라주세요. 첫 번째, T가 0일 때 이때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속도 보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맞아요?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음의 방향. 됐습니까? 기억 틀렸네요. 니은 봅니다. T가 0하고 D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요. 자, 볼게요. 음수니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갔죠. 자, 맨 처음엔 뒤로 가다가 방향 한번 바꿔서 앞으로 가다가 또 바꿔서 뒤로 간 거지. 몇 번 바꿨어? 2번. 맞네요. 그 다음 D급 봅니다. T가 C일 때 그때 점 P의 가속도는 음수다. 자, 가속도. 뭐 하면 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그럼 문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점 C일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줘라는 거 아니겠어? 자, 점 C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왜?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됐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음수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만 답이 됩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진짜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품하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67번입니다. 자, 67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면에서의 어떤 속도로 수직인 방향으로 쌓아 올린 물체의 높이를 x라고 하고요. x는 자, 높이식이네요. 30t 빼기 5t 제곱이더라. 일단 첫 번째,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시간. 두 번째, 지면에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 움직인 거리. 그 다음 세 번째, 물체가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까지 그때 속도와 가속도. 자, 세 가지만 살금살금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면에서 땅바닥에서 시작해서 슉 올렸다가 내려왔을 때 그 위치 관계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 그럼 쫄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자, 공이 있는데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렸다가 내려오겠죠. 계속 올라가진 않죠. 왜? 우리에겐 그래비티가 있으니까요. 됐죠? 9.8 mH. You know what I'm saying? 됐어요? 9.8 아니야? 내 몸을 기억하니까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얘가 어떻게 돼? 순간 멈추잖아. 맞아?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순간 속도가 뭐가 될까? 0이 될 거라고. 위치식 줬으니까 우리 속도식 얘기할 수 있죠.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30-10t. 이거 0 되는 순간 t가 몇일 때? 3일 때. 시간은요? 3일 때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지면에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단 말이지. 그럼 지면에 다시 떨어졌을 때 시간이 몇인지를 좀 먼저 알아볼게. 몇 분이나 걸렸나? 몇 초나 걸렸나? 그럼 다시 말하면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그럼 높이식 30t 빼기 5t 제곱이 0이 됐을 때. 자, 5를 나누고 t를 묶으면요. t-6, 0이 되겠죠. 맞아요? 자, t는 0일 때, 처음 시작할 때랑 6초 후에 지면에 닿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6초 후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하는 말은 뭐야? 그 6초 후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말하더라며. 맞아?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면에 공이 있다가 얘가 우와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우와 내려왔다고. 이 말이었지. 맞아? 하나 더. 최고점을 찍는 그 순간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 맨 처음 0에서 출발했으니까 t가 3일 때 그때 높이 알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찍고 내려왔으니까. 오, 기가 막혀요. 그럼 다시 t가 3일 때 그때 이 친구의 위치를 좀 말해보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몇입니까? 90-45니까요. 45가 될 거고 그게 위로 올라갔을 때 45만큼. 그럼 다시 땅에 떨어지면 45만큼 똑같이 내려와야죠. 그래서 그때 움직인 거리는 몇이다? 90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지면에 떨어졌을 때 언제? 6초래매. 그 6초인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속도는 넣으면 되겠죠. 자, 6 대입합니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30. 됐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않겠어? 마이너스 10. 이 친구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친구네요. 그 등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9.8과 굉장히 유사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혹은 다른 교과 관련되지 않은 좀 상식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말을 해도 사실 답이 나오기는 해요. 쓸데없는 말을 막 생뚱맞은 걸 만들지는 않거든. 여러분들 뭐 문제 풀다 보면 볼 겁니다. 뭐 반감기라든가 지진 강도라든가 뭐 BOD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실제로 다 근거가 있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 괜찮아요? 안 어렵죠? 68번입니다. 자, 이 68번 문제는 별표를 3개 정도 박아주세요. 자, 68번은 별표 3개 박아주셔야 됩니다. 왜 3개를 박냐면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무조건 이 68번 문제가 있어. 근데 이 68번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도 있어. 그림과 상황은 똑같지만 문제 종류가 2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별표를 여러분들이 쳐놓고서 지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여기 있는 유형 68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 혹은 그 변형 문제 2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바로바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가 다음과 같이 1.75m인 서준이가 나보다 좀 많이 작은 친구죠. 자, 높이가 3.5m인 가로등 바로 아래 밑에서 출발해서 자, 잘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가로등 바로 밑에 요 바로 밑에 아래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몇 초 얼만큼? 2m의 속도로. 됐습니까? 이때 1번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그림자 앞끝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자, 이 두 개의 문제가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부터 해서 맨 처음에 가로등 밑에 딱 서 있는 거야. 가로등 밑에 서 있는 거야. 그럼 내 그림자가 어디 있어? 바로 요 내 밑에 있겠지. 그럼 그림자 길이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그러다가 자, 조금 앞으로 갔어. 내가 조금 앞으로 갔어. 그 순간 빛이 뿅 쏘면서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요만큼. 맞니? 맞아? 앞으로 더 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요만큼. 맞니? 여기까지 받아들여.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뭐야? 그림자 앞끝의 속도잖아. 그럼 그림자 앞끝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임? 자, T초 후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T초 후의 상황. 맨 처음에 그림자 끝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오겠죠. 자, 그럼 T초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ET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 ET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 더. 그림자 앞끝은 처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맞아? 그럼 그림자 그 끝이 움직인 거리는 X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 됐어? X. 여기는 ET. 그때 그림자 끝 X.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는 게 우린 이 그림을 보는 거야. 아이고 뾰로롱 뿅뿅. 여기가 1.75 여기가 3.5 여기는 ET 요 전체 길이가 X. 그럼 요거는 뭐야? X-ET. 맞아요? 작은 애랑 큰 애는 서로 뭐야? 닮음이죠.
몇 대 몇? 1대 2.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1대 2. 맞아요? 그럼 비례식이 나오네요. 뭡니까? x-2t 대 x는 1대 2. 받아들임?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x는 2x-4t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x를 뭐라고 할 수 있다? 4t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다시 t가 0일 때 그림자 끝은 0에 있었다가 t가 증가할수록 그림자 끝이 계속 여기서부터 이만큼 옮겨갈 거야. 마지막에 t가 되는 그 순간은 4t만큼 요 길이가 이동했을 거라고. 맞아요? t초 그림자 끝이 이동한 길이가 4t만큼일 거라고. 받아들임? 그림자 끝이 이동한 거리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속도 구하라며. 그럼 얘는 그림자 끝이 이동한 거리였잖아. 얘를 뭐 해주면? 미분하면 속도라면서. 됐음? 그래서 몇이다? 4.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봤을 때. 그럼 자, 두 번째. 둘 다 쓴다 보시는 게 맞아요. 좋아요. 자, 보세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래요. 자, 그림자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자 길이는 여기가 그림자 길이겠지.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놓을게. 이 x의 변화를 보면 되니까 이 x를 미분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t초 후의 상황을 한번 다시 보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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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t초 상황을 다시 보시면 이번엔 요 길이가 x인 거네? 요 길이는 아까처럼 2t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요 길이는 뭐야? x 플러스 2t 1대 2 1대 2 맞아요? x 대 x 플러스 2t는 1대 2라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x 플러스 2t는 2x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x는 뭐가 돼? 2t. 그럼 t가 1일 때 내 그림자 요 길이가 2t가 되는 거야 계속. 맞아? t초 내 그림자 길이는 2t가 될 거라고. 내 그림자의 길이가. 됐어요? 그럼 얘를 뭐 해주면? 미분해 주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몇인데? 2. 그래서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나오는 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물어보는 경우. 됐습니다. 편집해서 보낼 건데요. 내가 바보냐? 자, 69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돼. 일단 여러분들 9에 건널비를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살짝 해드립니다. 자, 9에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3분의 땡. 4파이 R 땡. 2파이 땡.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9의 부피. 자, 부피. Let's keep 부피. 9의 부피. 9의 부피. 9부피. 2파이 R 2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자주 안 쓰니까 헷갈려. 그래서 나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 일단 4는 다 똑같아. 근데 부피는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3을 나눴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
집 가고 싶다고요? 나도요. 같이 가. 이따 기다려 같이 가게. 됐지요? 같이 가요. 왜? 왜요? 같이 가, 갈 때 좀. 지만 가 맨날 나만 두고. 쌤은 이게 일이잖아요. 너도 일이잖아. 제가 왜 일이에요? 그럼 학생이 뭐해 도대체? 됐죠? 답 나왔네요. 유지다! 노유진 팀 배신하고 진짜 유진이가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친구죠.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 근데 너네. 지금 하신이랑 손절가 맞아 그거 풀어줘 무슨 사주프서를 갑자기 왜 풀어줌, 이 새끼야. 자, 요거만 보고 보겠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 문제. 뭐래? 야, 아니, 마지막 문제. 지민아, 이거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너 평생 혼자 산다고 그러나요, 혹시? 결혼은 봤어? 없다고 하나요? 네. 남자 오. 야 나도 한명 때문에 답답한데 야, 나는? 자, 반지름이 10인. 반지름이 10인 공에다가 공기를 뿅뿅뿅뿅뿅 넣으면 반지름이가 매 초당 5씩 커집니다. 네. 141번이요. 그래서 공기를 넣기 시작했는데 반지름이 15가 되었을 때 반지름이 15가 되는 그 순간 그때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자,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반지름 10이었죠? 근데 초당 5씩 증가합니다. 그럼 몇 초 후인 거야? 1초 후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때 1초 후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건널비의 변화, 부피의 변화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t초 후 이 친구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를 먼저 보시면 돼요. 건널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4파이 r 제곱인데 1초마다 5씩 커지고 현재 10이었으니까 t초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 10 플러스 5t가 되는 거잖아. 아우 씨, 됐어요? 이게 t초 후 이 친구 건널비일 거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t가 1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이죠. 그럼 이 건널비식을 뭐 하면? 미분하면. 건널비식을 미분하면. 자, 미분합니다. 이거 변수 t예요. 4파이는 그냥 실수배야. 그럼 뒤에 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네.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원래 있던 실수배 그대로. 됐습니까? 이거 t가 몇일 때? 1일 때. t에다가 1을 때려 넣었을 때. 2 곱하기 15 곱하기 4 곱하기 4파이. 30, 16이네요. 몇입니까? 아파. 뭐야? 아, 미쳤다. 5mm다. 5mm다, 미리. 이거 센치고. 홀리 몰리. 단위를 잘못 봤어요. 어쩐지 1초 만에 할 일을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텐데. 나도 참 미친놈이죠. 네. 미안합니다. 그럼 t가 미안합니다. 10초였겠네, 10초. 됐죠? 그럼 다시 건널비식을 미분하는데 t초 반지름은 10초예요 10 플러스 0.5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 플러스 0.5t의 제곱이라고 쓰고 건널비 미분하면 일단 4파이 그대로 가고 건미분 속미분 되겠죠? 됐죠? 지금 단위가 센치하고 밀인데 그냥 내가 센치도 둘 다 후려버려서 잘못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 t가 11 때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 곱하기 2 곱하기 자 여기다 10 넣으면 15네요. 거기에다가 0.5 2분의 1 때리면 되겠죠? 몇입니까? 60파이.
이게 첫 번째. 건널비의 변화율. 그럼 두 번째.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10 플러스 0.5t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이때 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3분의 4파이 있고요. 자, 건미분 10 플러스 0.5t 제곱 속미분 0.5 t가 몇일 때? 10일 때 약분 때려주시고 그럼 10일 때 그대로 갑니다. 4파이 자, 10 넣으시면요 15의 제곱이네요.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약분하면요. 자, 15제곱 몇이에요? 225에다가 2를 곱한 값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그럼? 450.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들, 체크 문제들이 보입니다. 총 앞에 있는 속도 관련된 친구들이 6문제, 8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자, 풀어 오시면 우리 다음 수업 때는 적분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라이트센에서도 이 친구들 연습 좀 하고 적분 바로 넘어갈게요. 됐죠? 자, 질문 있으세요?